저는 민호 오빠와 거의 2년 가까이 사귀고 있었어요. 우리는 평범한 커플이었죠. 민호 오빠는 완벽한 남자친구였어요. 항상 세심하고 다정하며 제가 특별하다고 느끼게 해주려고 애쓰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민호 오빠가 저를 가족에게 소개하려고 했을 때예요. 특히 아버님, 승호 아저씨요. 보통 일처럼 느껴졌지만 그게 상상도 못할 일의 시작이었어요. 승호 아저씨는 존경받는 분처럼 보였어요. 친근한 미소와 유머 감각이 있었죠. 하지만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의 시선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위아래로 훑어보는 듯 눈빛에 숨겨진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처음엔 과민 반응인가 싶어서 무시하려 했지만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승호 아저씨가 가족 모임이나 집에 갈 때마다 저 가까이 오려는 핑계를 대는 걸 알게 됐어요. 대화가 점점 사적인 쪽으로 가고 칭찬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혼란스럽고 걱정됐어요. 왜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지? 제가 22살인데 이런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민호 오빠와의 관계를 망치지 않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승호 아저씨와의 상황이 점점 나빠졌어요. 칭찬이 미묘하지만 빈번해졌어요. 외모, 성격, 지능까지 이유를 대며 칭찬하셨어요. 마치 유혹하려는 듯 조심스럽게요. 민호 오빠를 정말 사랑했지만 승호 아저씨의 부적절한 관심이 불편하고 무서웠어요. 때론 제 탓인가 싶었지만 그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민호 오빠 집에 갈 때마다 공기가 긴장됐어요. 승호 아저씨가 계속 쳐다보시고 암시가 점점 대담해졌어요. 아무도 안 들릴 때 귓가에 칭찬을 속삭이시고 가끔 손이 스치듯 닿았어요. 마치 제 한계를 시험하는 듯 했어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가족 소란을 피하거나 민호 오빠를 상처 주지 않게 하려 애썼어요. 위험한 게임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승호 아저씨에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싶었어요. 이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멈추라고요. 하지만 두려웠어요. 결과가 무섭고 믿지 않을까 봐, 오히려 제가 잘못될까 봐요. 특히 민호 오빠를 아프게 할까 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깨질까? 민호 오빠가 안 믿을까? 화낼까? 다른 한편으로는 숨기고 기다리자 싶었지만 그게 더 취약하게 느껴졌어요. 민호 오빠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게 배신처럼요. 내면의 갈등이 지쳤어요. 누구한테 조언받을지 몰라서 더 외로웠어요. 민호 오빠와의 관계가 제 안식처였는데 이제 불안과 혼란이 그걸 망치기 시작했어요. 매일 딜레마예요. 말할까? 참을까? 조화를 지킬까? 제 존엄을 지킬까? 한편 민호 오빠, 제 사랑스러운 남자친구예요. 다른 한편 승호 아저씨, 적절치 않은 관심을 보이시는 분, 제가 그 중간에 갇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승호 아저씨의 관심이 저를 특별하게 느끼게 했어요. 처음엔 착각인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밀한 순간들이 무시하기 어려웠어요. 가족 저녁 식사 중에 시선이 마주칠 때 등골이 오싹했어요. 명확한 건 없지만 그의 눈빛이 제 심장을 빨리 뛰게 했어요. 승호 아저씨의 관심을 즐기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죄책감이 들었지만요. 욕망스럽고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게 중독적이었어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런 순간을 기다렸어요. 게임이 계속됐고 저는 혼란 속에 있었어요. 가족 중 누가 이 긴장을 알아챌까 걱정됐지만 우리 둘만 아는 비밀 같았어요. 승호 아저씨의 행동 뒤에
단순 칭찬 이상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듯 했어요. 제일 큰 문제는 민호 오빠에게 숨기는 거예요. 영원히 숨길 순 없지만 말하면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까 봐 두려웠어요. 갇힌 기분이었고 매일 긴장이 견딜 수 없었어요. 승호 아저씨와의 만남이 시험이 됐어요. 거리를 두려고 애썼지만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었어요. 두 세계 사이에 갇혔어요. 승호 아저씨의 애정과 관심이 제 자존감을 채워줬어요. 반대로 민호 오빠와의 깊은 유대가 있었어요. 욕망과 오름 사이의 전쟁이 저를 소모시켰어요. 상황이 절정에 달한 건 민호 오빠가 갑자기 가족 여행을 제안했을 때예요. 강원도 산속 오두막으로요. 그 아이디어가 무서웠어요. 며칠 동안 승호 아저씨와 같은 집에 혼자 있을 기회가 생기다니요. 하지만 의심사지 않게 수락했어요. 심장이 손에 잡힐 듯이요. 이 위험한 게임을 끝내야 했어요. 모든 게 무너지기 전에. 긴장과 두려움이 견딜 수 없었고 민호 오빠와의 관계와 제 존엄을 더 망치지 않게요. 감정이 혼란스러웠고 이 상황이 운명인지 제 탓인지 궁금했어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고도. 진실이 드러날 때 얼마나 복잡해질지 몰랐어요. 강원도 산속 오두막 여행 날이 왔어요. 신경이 곤두서서 준비했어요. 마음이 걱정과 질문으로 가득했어요. 이런 친밀한 환경에서 승호 아저씨를 어떻게 대처할까? 거리를 유지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 민호 오빠는 여행에 들떠서 제 불안을 모르고요. 열정을 공유하지 못해 죄책감이 들었지만 걱정을 떨칠 수 없었어요. 최대한 정상적으로 행동하려 애썼어요. 짐 싸고 차 타며요. 오두막으로 가는 길이 긴장됐어요. 승호 아저씨가 운전하시고 백미러로 제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어요. 마치 제가 줄 수 없는 걸 바라는 듯했어요. 오두막에 도착했어요. 나무와 자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 오겉 보기엔 완벽한 가족 휴가지만 긴장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각자 방을 골랐어요. 승호 아저씨가 우리 방 바로 옆을 선택하시니 불안이 커졌어요. 조심해야 했어요. 작은 실수가 재앙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낮 동안 바빴어요. 집안일 돕고 가족 활동에 참여하며요. 하지만 승호 아저씨와 둘이 될 때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시선과 몸짓이 점점 암시적이었고 저는 거리를 두려 애썼어요. 밤에 모닥불 주위에 모였어요. 숲의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불꽃이 그림자를 춤추게 했어요. 이야기와 웃음 나누며 긴장을 풀려 했지만 경계를 늦출 수 없었어요. 승호 아저씨가 가까이 앉아서 다리가 일부러 스쳤어요. 불타는 시선이 여러 번 마주쳤고 공기가 견딜 수 없었어요. 심장이 세게 뛰고 두려움과 흥분이 섞여 더 혼란스러웠어요. 잠자리에 들 때 감정적으로 지쳤어요. 방으로 올라가 하루를 처리하려 했어요. 이 상황을 끝낼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늦기 전에. 침대에 누워 어두운 천장을 보며 민호 오빠와의 관계를 망치지 않을 계획을 세우려 했어요. 하지만 명확한 해결책이 없었어요. 이 딜레마가 상상 이상으로 복잡했어요. 위험한 게임에 갇혀서 탈출법을 모르겠어요. 답을 찾으려 애쓰며 시간이 다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장이 결정적일 테고 모든 게 무너지기 전에 탈출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산속 오두막 분위기가 달라요. 마치 자연이 우리 위험한 게임을 지켜보는 듯이요. 그 모닥불 밤 후에 진정되길 바랐지만 긴장이 지속됐어요. 다음 날 일찍 일어나 샤워하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요. 오두막 욕실이 작고 커튼이 낡아서 거의 투명했어요.
아무도 안 깼는지 확인하고 들어갔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따뜻한 물이 몸에 떨어지며 생각에 빠졌어요. 이 엉망을 풀 방법으로요? 그런데 갑자기 커튼이 움직였어요. 돌아보니 승호 아저씨가 서 계셨어요. 부끄러움 없이요. 완전 충격이었어요. 그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고 놀란 척했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의 시선이 제 알몸을 훑었고 열기와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손으로 가리며 소리쳤어요. 뭐 하세요? 목소리를 단단히 하려 애썼지만 굴욕적이었어요. 승호 아저씨가 빨리 물러나며 미안해 지은아 서둘러 말하셨어요.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 실수야. 하지만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욕망 어린 시선이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대면할 수 없었어요. 알몸으로 취약해서요. 나가라고 하니 변명이지만 나가셨어요. 그가 간 후에도 오래 샤워하며 이상한 분노, 혼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느꼈어요. 마침내 말리고 옷 입었지만 그 장면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승호 아저씨의 욕망 눈빛이 제 안에 무언가를 불꽃이 폈어요. 불편하고 죄책감 들게요. 왜 그렇게 영향을 받았을까? 샤워 사건 후 마음이 엉망이었어요. 믿기지 않았고 최악은 그 순간 놀람 이상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에게 끌렸고 그게 무서웠어요. 아침 후 어머님, 민호 오빠, 동생 지수가 주변 산책하기로 했어요. 긴장으로 지쳐서 뒤에 남겠다고 했어요. 모두가 낮잠 필요하다고 생각하게요. 민호 오빠에게 걱정 말고 즐기라고 했어요. 침대에 누워 이완하려 했지만 샤워 생각이 맴돌았어요. 왜 그게 제 안에 무언가를 깨웠을까? 금지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반쯤 잠들었을 때 이상한 걸 느꼈어요. 손이 시트 아래로 미끄러지며 제 다리를 올라오고 있었어요. 눈 뜨고 돌아보니 승호 아저씨가 욕망 불타는 눈으로 서 계셨어요. 심장이 세게 뛰고 말이 안 나왔어요. 승호 아저씨가 다가와서 반항하거나 피하기 전에 열정적으로 키스하셨어요. 제 생각과 의심이 혼란과 욕망으로 변했어요. 잘못된 걸 알았지만 그의 터치와 키스가 설명 못할 생기를 주었어요. 키스가 더 열정적 됐고 손이 서로의 몸을 탐험했어요. 우리는 강렬한 끌림 속에 있었고 민호 오빠를 배신하고 부적절한 걸 알면서도 그 압도적 욕망에 굴복했어요. 승호 아저씨가 숙련된 손으로 저를 애무하시고 입술이 목과 가슴을 훑었어요. 도덕이 사라진 열정 꿈 같았어요. 절정에 달할 때 현실이 세게 쳤어요. 갑자기 밀치며 숨을 헐떡였어요. 마음이 혼란요. 잘못된 걸 알았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 승호 아저씨가 죄책감 어린 얼굴로 다시 사과하시고 방을 나가셨어요. 저는 거기 앉아 더럽고 죄책감 느꼈어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됐지? 이제 어떻게 해? 빨리 옷 입고 침대에 앉아 생각 정리하려 했어요. 일어난 걸 직면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더 이상 허락할 수 없지만 승호 아저씨에게 느낀 걸 무시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 민호 오빠, 지수, 어머님이 돌아왔을 때 아무 일 없던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 일로 고통받았어요. 후과를 어떻게 직면할지, 깨진 관계를 어떻게 고칠지, 제 혼란과 죄책감을 어떻게 다룰지 몰랐어요. 그 강렬한 순간 후 혼란스러웠어요. 잘못된 걸 알지만 느끼는 감정 혼합을 다뤄야 했어요. 죄책감, 흥분, 민호 오빠와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깊이 묻어두고 싶은 비밀이었어요.
내면 갈등이 심해졌지만 이렇게 해서 누군가 상처 주지 않으려 했어요. 민호 오빠를 보호하고 어느 정도 승호 아저씨도요. 이게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그 후 날들이 이상했어요. 민호 오빠와의 관계가 긴장됐지만 그는 이유를 몰랐어요. 저는 승호 아저씨를 눈 마주치지 못하고 가까이 있을 때 불편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오두막에 금지된 순간이 생각났어요. 전에 없던 흥분이었어요. 그 불륜이 민호 오빠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했어요. 정말 사랑하나, 습관인가? 승호 아저씨와의 열정과 욕망이 오랜만에 생기를 줬어요. 하지만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불륜은 위험하고 매력적이라도 옳지 않아요. 다시 그런 일이 없게 약속했어요. 민호 오빠와의 관계에 집중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했어요. 천천히 승호 아저씨와 거리를 뒀어요. 둘이 되는 상황 피하고 중립 태도를 유지했어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기 중 긴장이 남았어요. 민호 오빠가 제 변화 느끼고 물었어요. 어려운 시기라고 피했어요. 진실로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날이 주로 변하고 관계가 겉으로는 유지됐지만 우리 사이가 깨졌어요. 예전처럼 연결되지 않고 싸움이 잦아졌어요. 서서히 무너지는 듯 했어요. 고칠 방법을 몰랐어요. 마음속으로 승호 아저씨와의 실수를 반복해요. 배워야 했어요. 불륜은 좋지 않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 승호 아저씨와의 비밀 모험은 유혹에 굴복할 때의 잘못된 결정상기요. 시간 지나 민호 오빠와 헤어지기로 했어요.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변했고 아프지만 최선이었어요. 실수했어요. 네, 하지만 귀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영원히 간직할 거예요.